네,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 조 바이든 후보가 공화당 트럼프 대통령보다 한층 유리한 위치에 섰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우편 투표를 문제 삼으며 소송전에 나서 최종 결과가 나오려면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대혼전에 빠진 미 대선 상황, 김지수 기자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정말 치열했습니다. 우편 투표함이 막판에 열리면서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이 선거인단 270명, 이 매직 넘버를 조 바이든 후보가 눈앞에 두고 있는데요. 이 현재 상황을 살펴보기 전에 매직 넘버, 이 선거인단 제도부터 좀 살펴볼까요? 네, 이제 미국의 각 주별 선거인단의 수를 합한 전체 선거인단은 538명입니다. 이 중 270명 이상을 먼저 차지하는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됩니다. 그래서 270명이라는 숫자를 두고 승리를 확정 짓는다는 의미의 매직 넘버라고 칭하는 것이죠. CNN 방송은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현재 253명을 확보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213명을 획득했다고 밝혔습니다. 폭스뉴스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폭스뉴스는 바이든 후보가 264명을 얻었고 트럼프 대통령은 214명을 확보해 바이든 후보가 당선에 필요한 매직 넘버에 근접했음을 시사했습니다. 프랑스의 AFP 통신도 폭스뉴스처럼 바이든 후보가 선거인단 264명을 확보해 당선에 필요한 매직 넘버에 근접했다면서 바이든 후보가 우위를 보이고 있으며 선거인단 6명을 가지고 있는 네바다 주에서만 승리하면 당선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처럼 후보별 선거인단 확보 숫자는 개표 상황에 따라 언제든 바뀔 수 있고 언론 매체별 그 판단도 서로 달라서 최종 결과는 지켜봐야 합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바이든 후보가 선거인단 264명을 확보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승리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하나밖에 남지 않았다고 보도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현재 28.6%포인트 앞서고 있는 알래스카주를 확보했다고 가정했을 때 아직 승자를 확정하지 못하고 있는 4개의 주를 석권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펜실베이니아, 조지아, 노스캐롤라이나, 네바다가 여기에 포함됩니다. 반대로 바이든 후보는 이들 4개 주 가운데 선거인단 숫자가 가장 적은 네바다 주에서만 승리를 해도 매직 넘버를 달성하게 됩니다. 하지만 주요 외신들은 경합 지역의 경우 현재 개표가 진행되고 있고 후보 간 격차가 작아서 아직 승자를 선언하기는 이르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밤새 역전을 당하자 트럼프 대통령 아니나 다를까 아침부터 폭풍 트윗을 했습니다. 예고한 대로 줄 소송전을 이제 들어간다고 밝혔는데 어디 주에 소송을 건 겁니까? 네, 먼저 그 트럼프 캠프는 조지아주 채텀 카운티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우편투표 접수 시한인 3일 오후 7시 이후 도착한 우편투표를 분리해서 유효한 우편투표와 섞이지 않도록 재판부가 명령해달라는 겁니다. 트럼프 캠프는 접수 시한을 넘긴 우편투표가 뒤섞여서 개표에 포함됐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캠프는 앞서 미시간주에 대해서도 개표에 대한 접근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소송을 제기하고 그리고 개표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또 펜실베이니아주에 대해서도 민주당이 투표용지 개표와 처리를 공화당 투표 참관인들에게 숨기는 걸 막겠다면서 소송을 내기로 했습니다. 트럼프 캠프는 펜실베이니아주가 우편 투표와 관련해서 대선일까지 소인이 찍힌 투표용지에 대해 6일까지 도착할 경우 효력을 인정하기로 한 데 대해 연방 대법원이 심리를 하도록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은 이미 계류 중에 있습니다. 네. 연방 대법원은 이 사안을 선거일 전에 신속 절차로 심리해달라는 요청은 기각했지만 사건을 맡을지 여부는 여전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직전에 지명한 에이미 코너 베럿 대법관의 합류로 연방 대법원은 보수 6명, 또 진보 3명으로 확실한 보수 우위로 재편된 상황입니다. 네. 트럼프 캠프는 미시간주와 펜실베이니아주는 물론이고 위스콘신주에 대해서도 재검표를 요구했습니다.
트럼프 캠프의 소송은 바이든 후보가 역전했거나 격차가 급격히 좁혀지는 주를 상대로 집중적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모두 대선 승패를 좌우할 수 있는 핵심 지역입니다. 위스콘신과 미시간주는 당초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다가 바이든 후보가 따라잡았습니다. 네. 트럼프 캠프의 잇따른 소송은 개표 초반 트럼프 대통령이 우위를 보이다가 우편투표 개표가 진행되면서 불리한 쪽으로 판세가 기운 것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캠프의 소송 제기에 해당 주들은 선거와 개표는 투명하게 진행됐다면서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대선 개표 결과에 대한 법정 공방, 지난 2000년대를 떠오르게 합니다. 2000년에 이 플로리다 재검표 사태가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그때와 현재 상황 좀 어떻게 다릅니까? 네, 이제 당시 플로리다주 개표 결과 공화당의 조지 W. 부시 후보가 민주당의 엘고 후보를 1,784표, 0.1%포인트 차이로 앞서는 것으로 나왔고 네. 기계 재검표에서 부시 후보가 327표 차이로 이기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러자 고 후보 측은 수검표를 요구했고 플로리다주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였지만 연방 대법원은 기각했습니다. 연방 대법원의 재검표 기각 결정 이후 고 후보는 패배를 받아들였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두 후보 간 갈등이 선거인단 임명을 둘러싼 분쟁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번 대선을 통해 뽑힌 선거인단 538명은 12월 14일 각 주의 주도에서 공식으로 투표합니다. 그러나 양측의 갈등으로 12월 14일까지 선거인단을 구성하지 못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민주당 주지사를 둔 주에서 바이든 후보가 승리했을 경우 주 정부는 바이든 후보 측 선거인단 명부를 주의회에 제출했는데도 공화당이 장악한 주의회라면 이를 거부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의회는 선거 절차상 의의를 제기하면서 공화당인 트럼프 대통령 측 선거인단 명부를 연방의회에 제출한 사태가 빚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네. 현재 위스콘신주와 미시간주 의회는 그러니까 주의회의 경우 공화당이 이제 지배를 하고 있고 주지사는 민주당이 차지하고 있어 이런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선거인단 투표에서 과반을 득표하는 후보가 없을 경우 하원이 주별로 한 표를 행사해서 대통령을 선출할 수도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인 내년 1월 20일까지 하원에서 대통령이 선출되지 못할 경우 상원에서 선출된 부통령이 대통령직을 대행하게 되는데 상하원에서 대통령과 부통령을 선출하지 못하면 하원 의장이 의장직을 그만두고 대통령직을 대행하게 됩니다. 영국의 가디언은 미국이 내년 1월 20일까지 차기 대통령을 결정하지 못하면 민주당 소속인 낸시 펠로시 의장이 대통령직을 맡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최악의 상황에는 미 하원이 대통령을 결정하게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이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 선거인단 얘기로 돌아가서요. 이 매직 넘버 270명까지 폭스뉴스와 AFP 통신 집계에 따르면 바이든 후보가 6명이 남았다고 나옵니다. 따라서 네바다주에서만 이기면 이제 확실한 승리가 가능하다라는 전망이 나오는데 근데 이 네바다주에서 현재 이 개표가 중단이 된 상황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시선이 많이 쏠리고 있는데요. 이제 최종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부상한 네바다주가 개표 결과 공개를 일시적으로 중단한 상태입니다. 네. 네바다주 선거당국은 추가 개표 결과를 현지 시간 5일 공개할 예정입니다. 선거인단 6명이 걸린 네바다주는 이번 대선에서 승패를 결정하는 곳 중 하나로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네바다주 선거당국은 아직 개표 작업을 진행 중인 일부 카운티 당국자들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서 이같이 조처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까지 사전 현장 투표, 또 선거 당일 현장 투표는 모두 집계에 반영했지만 우편 투표는 지난 2일 접수분까지 집계에 반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선거 당일 접수한 우편 투표, 앞으로 일주일간 접수할 우편 투표, 투표자 신원이 불확실한 표는 집계에 반영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네바다주의 개표 결과 공개 중단에 따라서 승자가 아직 결정나지 않은 현 상황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바다주는 전통적으로 민주당 강세인 지역입니다. 하지만 2016년 대선에서 당시 트럼프 후보가 클린턴 민주당 후보에게 불과 2.45%포인트 차이로 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련해서 트럼프 측은 이번 대선에도 이 정도 열세는 뒤집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무척 신경 썼던 그런 곳입니다. 네, 사실 역사상 미국 대선에서는 이 패자의 깨끗한 승복 연설이 더 주목받곤 했었는데 지금은 세기의 소송전이 예고가 된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김지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